만세! 빨리 종쳐! 클로징벨! 네, 11월 1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예! 자, 애국심이 있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국장입니다. 클로징벨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2차 전지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뭘요? 너무 그것도 슬프잖아요. 올라와요. 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네. 좋은 종목에 내가 밸류를 믿고 샀다. 올라와. 기다리면 되지. 시간을 투자했으면. 그렇죠? 예. 분위기 어때? 다수를 생각하라고? 알겠습니다. 다수를 생각해요? 지금 상승 종목 500개 넘고 하락 종목 390개인데. 상승이 더 많지 않나요? 너무 까불지 않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하창 몸장님, 김장희 몸장님 어서 오세요. 무슨 냄새 나요? 왜? 무슨 냄새인지 알아요? 무슨 냄새나요? 이상해.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그거 인중 냄새입니다. 아니,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냄새인데요? 상승의 향이 조금 나. 에이, 잘 받아주지 못해. 그걸 어떻게 맡아요? 근데 실제로 모래나 빠지면 분 책임해야지. 실제로 여기서 사실은 뭐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한 10일에 한 번꼴로 화장실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그날인가 봐. 아이, 참. 실제로 그 말씀하시는 줄 네네. 알고. 그것도 포함해서. 상승의 냄새가 납니까? 조금. 야, 삼전이 이걸 끌어올리네. 이걸 끌어올려. 와, 그렇죠.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사실은 만세하면서 시작은 했지만 오늘 그 2차 전지로 이렇게 시소가 되는 거는 제목에도 적어 놨다시피 국내 증시 이게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싶은 건데 너네?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한테, 코스피한테. 왜 그러니? 걔는 너 뭐 하고 싶은 거야? 뭔데 너?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빼고 싶은 거야? 아니면 올리고 싶은 거야? 뭘 올리고 싶은 건데? 뭘 빼고 싶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네. 자, 오늘 장의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노님. 네, 뭐 일단은 시장은 지금 양전으로 동시효과에 들어왔는데 지금 예상가 보면 또 마이너스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직 수급적인 부분에서 엄청 화려하게 뭔가 돌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도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4,500억이나 나왔기 때문에 좀 바스켓적인 움직임은 좀 있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외공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거래소가 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소 좀은 안 들어왔고, 그다음 선물도 사실 엄청 유의미하게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결국엔 오늘 끝나고 이제 선물 동향 끝까지 다 수급 합쳐진 거 봐야 되고, 그다음 옵션 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골드만삭스가 많이 샀거든요. 지금 뭐 메릴린치도 260만 주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도 제가 확인했을 때 한 200만 주 이상 산 걸로 아는데 일부 창고에서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모처럼 이게 원래 최근에 보시면 외국계 합이 얘가 여기 파는 쪽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거의 없고. 근데 오늘은 어쨌든 좀 상반되는 움직임이 나와서 나중에 좀 다 물량 집계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파생의 피해를 본 거죠. 삼성전자가 어제 그렇게까지 밀릴 상황이 아니었는데 파생해서 밀어버리니까 이제 현물로 해서 지수를 흔들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니까 그걸로 이제 삼성전자가 좀 폭격을 맞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거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요, 시장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가? 모르죠. 모르죠? 뭐 하고 싶은지. 코스피라는 게 한 명이 아니고 네. 수배만 명이. 요즘 상식이 안 알 수가 통하잖아요. 없죠. 시장의 분위기. 엄청난 하방의 끝자락과 그 다음에 버틸라는 그 리지스턴스하고의 굉장한 이제 그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외국인이 근본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추세적으로 편하게 뚝뚝뚝뚝 간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기미가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뭐 리지스턴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희망을 찾아보는 거죠. 오늘 재밌는 그림 하나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봐주세요. 재밌는 그림. 똑같은 그림 보고도 힘겨루기. 완전히 달리 볼 수 있거든요. 달리. 예, 다르게. 다르게. 예. 오케이. 저도 알겠습니다. 몰라요. 명민준이나 김장현이랑 똑같죠.
에이 그래도 업계 베테랑이신데요. 아니요,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모르겠다. 이거 3전이 7.4% 상승 이게 물론 올라서 기분은 좋지만 이게 맞나? 우리 둘이도 와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이게 맞나? 맞아요. 어제 빠질 때도 어제도 우리 갈 때도 이게 맞나 하고 갔어. 아 이렇게 근데 빠지는 게. 요즘 계속 빠졌으니까 뭔가 그 분위기 따라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됐는데 좋다. 갑자기 팍 오르는 거는 그렇지. 아무런 이유가 없었잖아요. 특별한 그렇지. 뭐 뉴스가 이제 없었는데. 저기 데이트 저기 소개팅에서 나가는데 계속 찐따 같은 사람이 나오다가 어떤 날 갑자기 말씀이세요? 판타스틱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걸 네. 반가워해야지. 아니죠. 이상하죠. 이상한 거야? 내가 판타스틱하지 않은데 판타스틱한 사람이 나왔어. 사기치러 나왔나 싶어서. 좀 이상한데 약간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항상 반겼는데. 아 그래요? 항상 판타스틱한 그 상태로 플렉시블하게. 아니 나쁜 게 올 수도 있고 아무리 나도 좋은 게 올 수도 있고 본인 자신을 이렇게 그만큼 우울했구나. 항상 반겼다는 거는 그런 바뀔 수도 있다. 여러분이 계셨나 보네요. 항상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항상 반겼다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오른 거에 대해서 어제 내린 것도 오늘 오른 것도 일관성과 로직과 상식이 있어야 좋아하던가 슬퍼하던가 할 텐데 어제 2차 전지 동시효과 급등과 오늘 2차 전지 11% 급락 11%? 이런 것들이 널뛰기잖아요, 맘대로.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뭔가 타이밍이 좀 엇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IRA 법안에 대한 폐지 소식이 간밤에 없었더라면 2차 전지가 이렇게 빠지진 않았겠죠. 일부 되돌림은 있었겠지만, 예, 그거는 이제 특별한 이슈라는 게 새로운 게 첨가가 된 거고, 그게 없었다면은 지금처럼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 3-4% 정도씩은 반납을 했겠죠. 왜냐면 마감할 때 한 10%씩 올랐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는 어쨌든 파생해서 우리가 옵션에서 이런 좀 풋옵션을 정말 대량 매수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해지를 좀 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쇼커버가 일부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가 아니라면은 사실 뭔가 오늘 펀더 자체적으로 삼성전자가 바뀐 게 있냐라고 따져봤을 때 일부 조금 좋은 얘기가 나온 게 그 외국 기관 중에 한 곳이 이름 까먹었는데 한 곳이 4분기 그렇게까지 크게 삼성전자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 하나 보고서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비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 좀 분위기 좋아진다는 얘기 조금 뭐 소문 돈거 있고, 뭐 그 정도인데 그게 뭐 삼성전자의 지금 펀더를 갑자기 뭐 엄청나게 올린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논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원래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올라오면은 사실은 뭐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준다거나 뭐 현물은 오늘 그래도 좀 장중에 좀 들어오긴 했지만 이 프로그램이 280만 주인가 오늘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보통은 프로그램이 같이 땡겨줘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대량 매수해주고 삼성전자에서 품에도 땡겨주면 아 이게 찐이겠거니 하겠는데 지금 그거는 아니어서 좀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니 나스닥이랑 S&P 선물이 좀 빠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엔비디아가 버텨주면 모르겠는데 만약 엔비디아가 같이 끌려 내려간다 그러면은 또 필반 깨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패대기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변수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오늘 소매 판매 나오니까 소매 판매에서 뒤집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우리가 중간에서 이것저것 갖고 트레이딩을 해보자 라는데 어떤 분은 2차 전지라는 섹터를 또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좀 뼈아픈 하루가 어떤 분에게는 될 수 있고 3전 정말 이게 맞나 4자를 보고 충격받으셨던 분들은 아마도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금요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시 30분이 지났고요. 장 종료가 됐습니다. 영훈님이 땡땡땡 말씀을 해주셨고요. 드가님도 오셨고요. 정수환님, 짜리님, 구름샘님, 부자남자님 아이디 너무 좋습니다. 선선진수님, 매버릭님, 윤상빈 형님도 오셨고요. 구름샘님도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VC님께서 엔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케이 오늘 그럼 야마 잡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수급 논리로 좀 설명을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도 역시나 LG엔솔도 뭐 저기 뭐야 트럼프와 머스크의 그런 입 그리고 오늘의 하락 그리고 수급 이렇게 같이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일정을 가지고 어떤 플레이를 하자라는 전략까지 좀 전해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과한 그냥 이따 박수 쳐? 이따 박수. 일단 올랐으니까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창호 본부장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재원님이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네. 이거 읽어주실래요?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변압기 너 3전 가면 승리할 것 같지? 빨랑 안 올라오면 최종 병기 주담대 보낸다 이씨. PS 내가 너를 위해 삼행시를 하나 지었다. 산업의 변화가 다가온 무슨 말씀일까요? 아, 띄어쓰기를 안 했구나. 이재원님이 5,000원 보내주셨어요.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띄어쓰기 안 변압기로 삼행시 하신다고 합니다. 변화가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압박만 심해지는구나. 기회는 두려울 때 오는 법이다. 오. 본인의 마음을 마무리는 괜찮네.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투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우, 고맙습니다. 5,000원. 자, 번호님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황 한번 쭉 가볼까요? 네, 지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스피는 2416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0.08%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올랐죠. 하이닉스 올랐죠. 현대차 올랐죠. 우선주 올랐죠. 요랬는데도 상위 종목에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런 애들이 날아가니까 LG엔솔이랑 상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단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고 최근에 거래대금은 11조, 12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래대금이라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685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대비 플러스 0.57%가 상승했고요. 요거는 이제 알테오젠이 일단은 좀 막강하게 버텨주는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 뭐 소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좀 테마성 있는 쪽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는데 그게 대부분이 좀 엮여 있는 게 상위 종목군들에서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나머지 쪽이 보시면 쭉 내려도 다 좋잖아요. 22위까지 거의 다 좋기 때문에 이래서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좋았다. 근데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절은 좋은데 반절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지수단의 차이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양매도와 양매수. 근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외공인 기간이 요 정도밖에 741억 원, 140억 매도로 잡혔다라는 거는 치열하게 열심히 치고 받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 매수에 대한 기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아마 기관 쪽에서 힘겨루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전일 막판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몇천억 들어왔잖아요. 2,300억인가 들어왔고 오늘 튀어나간 거 보니까 그들만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순매수로 돌아서주면은 수급의 턴이 될 거고요. 안 되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에 대한 기조는 그 자세히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치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올랐다, 내일 내려갔다, 그것만 좀 체크하셔가지고 아, 지금 비차익 순매수가 더 많나? 그러면 우리 편이 이기고 있는 거고요. 순매도가 더 많다? 그럼 우리 편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들이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단기간은 그거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물에서는 뭐 크게 뭐 변동이 없었습니다. 현선물 좀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 이하로 좀 떨어졌네요. 대신에 엔화 같은 것들 조금 다시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약간 길을 잃었다 하시면은 엔화 같은 것도 한번 조금 분할로 환전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긴 한데 아무튼 환전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 제가 2,700 이상으로는 사지 말자고 이렇게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망하자고 조금만 더 떨어지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500까지 많이 떨어졌고요. 이거 채권 수익률이 워낙 높아지니까 금이 상대적으로 매력도를 잃는 거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중에 중국 증시 꽤 나쁘지 않았었는데 좀 하락 반전했고요. 니케이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오케이. 궁금한 거 있어요? 일단 계속 들어보고.
전반적인 뭐 시황 수급은 오늘 뭐 1000억 언더에서 왔다리 갔다리 좀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두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을 지금 대충 집계를 해보면 삼성전자랑 네이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 네이버가 최근에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이 1,300억 정도 사줬습니다. 네. 그리고 연기금도 600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한 게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사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오늘의 1,300억은 의미가 있나요? 혹은 이게 연속성으로 몇 번 더 지속이 돼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죠. 의미 네. 있다. 그리고 저는 뭐 제 포지션은 그냥 분할 매수를 계속 얘기했었던 입장이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1,300억이 모처럼 들어오긴 했죠. 모처럼 들어온 거긴 해서 이게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는지를 어쨌든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보시면 요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금 연기금이 꽤 그래도 바닥권에서 매수를 어쨌든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 쪽에서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연기금이죠. 그래서 이 3거래일 정도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데 얘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털리면은 조금 또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투신이나 이런 물량은 단기 물량이어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닥권에서 연기금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매수해 주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연기금도 지금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이 쭉 나왔어. 네? 입이 쭉 나왔어. 저게 페이크인가 아닌가? 연기금은 페이크 아닐 겁니다. 근데 연기금 약간 페이크 아니고. 싸해요. 네, 계속 들어올 겁니다. 약간 싸해요. 왜요? 왠지 월요일날 다 빠질 것 같아. 오, 요 의견 어떻습니까? 월요일 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연기금은 페이크 아닐 겁니다. 왜요? 제 말 믿으세요. 제가 어저께 썼던 전에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누군가는 역발상으로 저가 매수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5만 원 근처 5만 3천 원. 제가 네. 5만 3천 원까지 근데 빠지면 과매도권으로 들어갔는데 어저께 확 뺐다가 다시 정상이 아니지. 과매도권 그 밑자락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럴 때 왜 기관 중에서 국민연금을 삽니다. 국민연금은 2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요. 아마 국민연금 추세가 바뀌어서 빠지는 일은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없으면 아마 지금 포지셔닝은 롱으로 잡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제는 얘네들이 절대로 올라갈 때 안 삽니다. 웬만해서는. 네,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데 제 말을 믿으세요. 이거 포지셔닝 아마 잡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건은 외국인에 달려 있어요. 근데 오늘 1,300억은 수급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싶죠.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이거예요. 1,300억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오늘 부족하지. 근데 최근에는 이 수급이 오늘도 LG엔솔이랑 SDI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팔았어요. 막 대량으로 던졌다? 그런 움직임은 없거든요. 외국인 SDI를 470억 팔았어요. 470억. LG엔솔을 335억. 그리고 기관도 LG엔솔 800, 100, 1000, 만, 10만, 100만, 810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사도 확 올라가고 조금만 팔아도 확 내려가고 약간 이런 변동성이 큰 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1,300억이라고 그 절대 액수를 볼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외국인들이 이런 장에서 이런 거를 담았다라는 시그널. 만약에 이게 좀 지켜보자라고 했을 때는 오늘처럼 3전 뭐 7% 오르고 다음 거래일에 3% 오르고 또 5% 오르고 이러면 벌써 6만 원 돼가지고 그때 어떻게 사냐고. 6만 원 넘어갔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급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더 알겠어요. 얘기를 해. 의미가 있다. 내일 월요일 날 2,000억 들어와요, 500억 들어와요 이런 분위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의미. 이게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서 또 사라고 하면 또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떨어질 때 사라고 해도 혼나고. 아니 제가 다 대신 얘기해 줬잖아. 국민연금 포지션 잡았다니까. 국민연금은요 삼성전자 사기로 잡은 거예요. 라고 김장렬이 얘기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아니 불러봤으니까 얘기해 드리는데 안 믿으면 말고 국민연금 잡았다니까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음. 국민연금이 잡는데 국민연금이 잡고 나서도 어떤 종목 예전에 사고 나서 포지션 잡고 나서 실제 오르는 건 6개월 걸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잡았으면은 방향은 그대로 갑니다. 오케이. 3일 사고 이틀 빼 짜질 수 있어도 방향은 사는 방향으로 갔다고 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이 팔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사자 보는 일 있을까요? 아, 국민연금은 산다고. 근데 외국인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니까 자 그렇게 약간 혼자서 생각해 본 생각인데 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엄청 좋았잖아요. 예, 그쵸? 좋았죠. 예. 그래서 여기를 가면 무조건 왠지 수익이 날 것 같아. 근데 삼성전자를 보면 안 날 것 같아. 오, 좋아. 그랬는데 이번에 미국장이 좀 쉬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막 오르다가 좀 지친 것 같아. 코인도.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던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어때요? 127인 것 같아, IQ. 좋은 거예요? 아, 좋으려는 트레시홀드 약간 밑에. 약간 밑에. 그러니까 민트 있을 때 내가 135라고 했잖아요. 야, 후보. 왜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니, 기미가 보인다고. 아, 기미가 보인다. 똑똑이가 될 센스가. 센스가. 아 진짜요? 그럼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는 얘기예요? 저한테는 민트. 민트요? 아니, 미안해. 좀 민준인데요. 민준 씨한테 그래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루 왔다 갔다 하면 제 머리가 나빠서 저는 120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게 답을 무언가 딱 명확하게 내리기에는 최근장의 흐름이 무언가 딱 일관성이 있지가 않았었던 네. 그런 좀 감이 있고 어쨌든 올라서 좋은데 지금 다 그런 거잖아요. 올랐는데도 불안한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리까리하고 어리둥절하고. 근데 일단은 어리둥절할 필요 없이 오늘을 오른 거는 오른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루로 데이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성전자가 그 기간 매수가 꽤 잡혀 있잖아요. 이게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매수가 꽤 들어와 있어요. 이게 외국인이 많이 털었지만 그럼 얘네가 어디서 샀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체 시장에서 사실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샀는데 이 규모는 사실 작아요. 7%가 올라가려면 원래는 외국인이 한 최소 5천억 원 들어와줘야 정상이에요. 이전 시장이라면. 근데 이게 1,300원이 들어왔잖아요. 1,300억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토탈로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이 어쨌든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분명 이게 이렇게 삼성전자 들어온 거 있을 거고 오늘 나간 애들도 꽤 있을 건데 거기 안에서도 수급 기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고 뭔가 수출 쪽으로 제가 그거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만약에 좀 유의미한 확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의 연속성이 좀 더 생긴다라고 보고 거기에 기간이 받쳐주는 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미국장이 쉬어봐야 지금 지수로는 진짜 조금 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소매 판매가 너무 좋아서 네. 예를 들어서 소매 판매에서 소비 심리가 너무 강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GDP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만약에 스토리가 나오면 오늘 미국 증시가 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금 쉬거나 코인이 조금 쉰다고 해서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매력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저의 관점은 매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력이 후순위인 거지 앞으로도 매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고 쌀 때 사놓으면 뭐든지 좀 편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막 좋다 할 때 사면 보통 피 많이 올라와 있잖아. 그런 거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려도 시결을 넓힌 다음에 미리미리 조금 산호차의 관점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코인도 비트코인은 좀 쉬었지만 뭐 리플이나 이런 것도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잘 감안하셔가지고 냉정한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채팅창에서 그 민준이 삼성전자 올라서 기분 좋아 보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뭐 삼전이 올라서 막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삼전 때문에 이게 대표주니까요. 대한민국 1등 주니까 최근에 이제 삼전이 이제 분위기를 말아먹는 그런 역할을 몇 번 많이 했었고 그래서 증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눌렸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상승이 좀 반가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매스크 안 해도 다 괜찮아. 아니 올랐을 때 기분 좋아서 얼굴 표정 나오는데 그게 뭐 사람의 인지상정이지.
아니, 그러면 제 그 개인- 부척에 아니요,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제 본전 와서 이제 본전도 안 왔어요. 그 부척에 올라가도 가만히 내려가도 가만히 그 부척에 왜 부척. 본전 아니에요? 본전 아니에요. 아, 오늘 얼마인데? 좀 더 5만 올라야 돼. 한 3%더 올라야 돼. 3%. 53,500원 이하에서 샀다고 안 했어요? 아니야. 539인가? 아 53. 조금 더. 541인가? 그 정도일 거예요. 뭐 갔다 왔네요. 어딜요? 거기 본전 갔다 왔어요? 그때 안 54,200원. 팔았어. 그때 팔지. 응? 딱 보면 막 팔았어요. 뭐라고? 분할로 조금 팔았어요. 한 10%, 15% 정도? 네, 그 정도 팔았습니다. 일단 그 저기 그 네. 저기 국민연금 포함해서 큰 데에서는 아마 살 겁니다. 빠지면 제 말 믿으세요. 근데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내려갈 때 살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 자, 때문에 일단 붕괴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삼전 관련해서 인사 관련해서 아, 좀 정보가 있어요? 정보를 가지고 오, 예. 있어요. 어떻게 된대? 그거 이따가. 바로 네?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오케이, 것 같아요. 예. 자, 보노님 그러면은 섹터로 갈까요? 네. 섹터로 넘어가 보면요. 네, 오늘 뭐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좋았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랑 재건 쪽, 이거 트럼프 말 영향이 있는 쪽이었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에서 히토리오 좀 움직였고요. 엔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도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의 뭔가 이런 협력, 합병에 따른 뭐 이제 수혜받는 걸로 뭐 목표 주가 상향도 일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항공주들도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로봇 재건 히토류, 항공주 엔터. 궁금한 거? 진짜 반도체 관련해서는 거의 다 올랐네요. 반도체 소부장, 히토류까지 묶어서 이게 다 삼성전자가 힘을 써서 거기에 여파로 같이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소부장은 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그렇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테크윙은 많이 올랐나요? 어느 정도 올랐을걸요? 좀한 6, 7%인가? 한 5, 6% 네. 올라서. 원래 장 초반에 삼전 한 1, 2% 반등할 때 테크윙이나 흡프스프도 다 3%에서 5% 가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삼전 급등하면서 얘네들이 조금 더 힘을 받았는데 맞아요. 결국 오늘 주인공은 이제 삼전 쪽에 좀 수급이 많이 좀 갔었던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러면 이게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이랑 기관은 전반적인 수급의 총합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800억, 마이너스 200억 요 정도.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도 저 커다란 거를 7% 올렸고 반도체 소부장도 올렸고 그러면 그게 2차 전지에서 싹 빠져서 그쪽으로 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엔솔은 빠졌지 확실하게 양쪽으로 양매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일부분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SDR 그렇다고 해서 맞죠. 뭐 엄청나게 시원하게 들어왔다라고 또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찾으려면은 내일이나 모레까지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 다다음 거래일까지는 월요일. 네, 좀 추이해 보면서 연속적으로 수급 이탈이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유의미하게 또 플러스 알파로 들어와 주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확인을 해봐야 조금 더 신뢰도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루 데이터 차이로 얘기를 드리면 확실히 좀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당장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 지금 미장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미니 선물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기반해서 얘기하면 사실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미장이 무너지면은 만약에 해서 엔비디아 4% 빠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버티겠어 또 밀리겠죠.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단순히 오늘 들어온 걸로만 보려고 하면은 조금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누구보다 제가 제일 지금 삼성전자의 연속성이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현재 시점이기는 하다. 왜냐면 이제 대외 변수라든지 그런 내용들 좀 봐야 돼서 뭐 그렇다고 뭐 의견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 계속 매수라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의견을 물어봐 주신다면은 제 생각은 매수이지만 어쨌든 너무 올라갔을 때 이제 뭐야 해서 막 너무 급하게 따라잡았을 때는 또 다른 뭔가 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잡아가시던 분들이야 뭐 어차피 조금 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신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의사결정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그럼 보노님은 지금 테슬라도 플러스, 비트코인 플러스 아직 안 팔았죠?
테슬라는 뭐 일부 정리하고 다시 일부 정리했어요. 포지션 잡고 있고 비트코인 비트코인 갖고 있죠. 갖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3전만 올라오면 되는데 오늘 살짝 올라온 3전 거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네. 평단 낮아요. 보노님도 많이 낮췄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지만 그 자동 매매 일지를 보면은 제가 처음 진입한 가격은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저 65,000원대 아마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럼 너가 사라 이랬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럼 저 사도 돼요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때 저 허락 살게요 받고. 해갖고 저 진짜 그때부터 샀어요. 그때부터 샀고 전거래일까지 계속 샀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특정 약간 좀 단기적으로 오를 때는 안 샀고요. 뭐 그런 구간이 좀 두 군데 있는데 계속 사서 아마 나중에 그 일치 차트 보시면 비비비비비가 다 엄청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단이 저도 65,000원대부터 시작을 했지만 평단은 지금 50,000원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나 이런 방식으로 전 똑같이 했어요. 거치로 넣을 수 있었지만 거치로 넣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평단을 떨어뜨려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마이너스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식으로만 저 이재용이랑 얼추 비슷하게 있어요. 대주주의 기준. 올타다가 그거는 아닙니다. 네. 네, 비빌 수 있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의 평단이 대부분 뭐 오늘 기사도 났지만 99%가 손실권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요거를 저 매물을 뚫고 다들 지금 얼마 오면 판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매물을 뚫고 올라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섹터 중에서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삼성, 반도체 소부장, 네. 로봇 재건, 엔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기 JYP 엔터랑 하이브만 있는데 SM도 조금 괜찮지 않아요? SM이요? 네. SM이 단기적으로는 좀 치고 갈 수 있다는 평가가 꽤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라인업이나 그런 이슈가 좀 빠르게 돌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근데 엔터는 제가 말을 좀 아껴야 돼요. 네. 네. 엔터는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요? 엔터 관심 많으시거든요. 엊그제 네. 하이브 소개해 주셨나요? 네. 저기 엔터 리포트 나온 게 있어서 음. 감이 조금 좋다 뭐 그런 얘기 한 거 있죠. 궁금한 거? 그리고 아까 저기 엔터 옆에 뭐 있었는데 엔터 옆에가 뭐였죠? 어떤 엔터 섹터였죠? 항공주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뭐 인수합병 관련해서 앞으로의 시너지 뭐 여러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항공주가 보통 4분기가 그렇게 피크라고 들었어가지고 제가 요즘 조금 항공주 계속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대한항공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게 보고는 있는데 네. 시간은 조금 너무 짧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항을 저는 항공주 얘기하기 전에는 항상 공항을 가보거든요. 네. 공항 가보시면 사람 지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국내선은 일단 확실히 많고요. 네. 제가 인천공항도 종종 가는데 요즘에는 요 이제 증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인천공항까지 못 가는데 이제 김포까지 가보면 김포 사람 진짜 많습니다. 아마 놀러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사람 많아요. 오케이. 네. 동묘형 SK 바이오팜 설명 좀 이렇게 간보로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혹시나 아시면은 찾아봐 주시면. 리포트 나온 게 있었어. 오케이. 그거 이따가 한번 네네. 가보도록 하고요. 다른 거 궁금한 건 없죠? 엔터 네, 항공, 반도체 소부장. 오늘은 진짜 반도체의 날이구나. 그러니까요. 네. 윤상빈 형님이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대로템 이렇게 느낌표를 크게 붙여주셨고요. 로템 오늘 1.2% 상승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지 누님도 오늘 또 3만 원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노님 팬. 진짜요? 민지 팬 누나. 많으세요 진짜. 민지 누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 2차 전지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2차전지 네. 맨 앞에 있습니다. 네. 2차전지에서 뭐 이거는 명확하게 오전부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본의 아니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변압기나 오늘 방산도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조선도 크지는 않지만 일부 조정이 나왔고 위성 이런 데까지 좀 빠진 걸 보면은 조금의 요즘에 이슈가 있었던 쪽에서 또 수급 이탈이 일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변압기, 방산, 조선, 위성. 사실 저렇게 보면은 오늘 완전 큰 거 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요것만 딱 오르고 그동안 올랐던 변압기, 방산, 조선주 거기다 2차 전지 급락까지 요게 딱 수급을 뺏어서 삼성전자와 다른 거에 딱 몰빵하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기관지도 그렇게 포트를 약간 그러면 이거를
모르겠어요. 보노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변압기 방산 조선은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네. 계속해서 집중을 했었던 종목인데 하루아침에 지금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고 페이크일 수도 있고. 저는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페이크다. 네, 조선방산 변압기는 특히나 이제 변압기 조선은 좀 저는 무풍지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또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이 나올 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글로벌 방산 방위산업 정책 자금이 11%가 올해 또 내년에 또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 내용들 보면은 특정 국가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국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른 쪽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방산도 뭐 수주나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 같고,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수요가 동시에 생기면 공급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가 핵심인데, 그거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좀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영상 그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내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2차 전지 IRA 법안에서 폐지까지는 좀 어렵고, 저는 수정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공화당 의원 중에서 한 3명인가 4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폐지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폐지까지 넘어갈까? 공장도 짓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중에 산자부에서 우리나라가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뭐 파일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어쨌든 트럼프는 단기간 중간 선거 전에 뭔가 큰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입장이 그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과격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센티적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치고 나올지는 예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해도 막 1월 달 정도는 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이게 때려버리니까 그런 거에서 일부 좀 패닉 셀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저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시들시들한, 코인도 쉬고 테슬라도 쉬고, 그리고 오늘 우리 장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쉬고, 삼전은 급등하고. 일단 2차 전지만 얘기할게요. 네. 우리나라 2차 전지는 폐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다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전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1월 달쯤 가서 할 거라 생각을 하고 방심을 했는데 그렇게 나온다니까 화들짝 놀라서 오늘 과하게 빠졌을 수도 있죠. 과하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겁이 나니까 기관들도 그걸 줄이고 삼성하이닉스를 좀 사는 거죠. 항상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폐지가 아니더라도 몇 %까지 전기차를 비중을 한다랄까 아니면 기타 등등 그거를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그것까지 공화당 내부가 다 반대할 수는 없고, 아까 말한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경중을 가려야 되는데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다 같이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네. 다 같이 갈 그 섹터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돼서 하는 주식도 LG도 빠지고 SDI도 빠지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테슬라만 가지고 가는 주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하게 빠질 수도 있지만은 월요일날 다시 반등하더라도 그거를 추세적으로 어떤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변압기 아까 비슷하게 본다면은 그런 거랑 비등하게 어떻게 같이 끼워보려고 하는 거는 좀 무리다. 원래부터 무리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오늘 하락은 몇 %의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면은 지금 두 가지 이슈인 거잖아요. 어제 동시호가 때 선물 옵션의 영향으로 과하게 포스코홀딩스가 막 9% 이렇게 오른 거를 그냥 되돌림 해놓은 성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텍스 크레딧 그냥 뭐 전기차에 텍스 뭐 크레딧 주는 거, 보조금 주는 거 안 줘도 된다. 근데 머스크가 옆에서 박수 치고 있으니까 여기에 충격 받아가지고 같이 밀린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영향인데 어느 쪽이 조금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제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바뀌어서 안 보이지만
마이너스 한 3.4인가 3.6인가까지 빠졌던 건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되돌림이 일부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3분의 1은 이미 되돌림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이슈가 없었더라도 아마 절반 이상은 좀 되돌림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반 치킨 정도로 생각하시면 일단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비슷합니다. 예. 섞여 있죠. 어저께 과하게 올라갔죠.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과하게 올라갈 게 없는 거죠. 가장 과하게 올라간 건 어저께 반도체가 안 좋았잖아요. 하이닉스 많이 빠졌잖아요. 또 똑같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거를 이제 하루하루 팍하라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미국발의 그 정책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그래서 그게 unpredictability 리스크예요. 트럼프하고 레드 스위프가 되는 순간에 이게 순탄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둔한 거라고. 순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걸 잘하든지 아니 진득하니 국민연금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본인도 천천히 내려갈 때 사든지 꼭 삼성전자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든지 방향을 잡아서 하면 돼요. 내년 1월 달까지 그게 순탄할 것 같습니까? 순탄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말한 것처럼 그 중국도 눈치를 보는데 자기네가 뭐 카운터 어택 하려도 워낙 네. 크니까 우리는 카운터 어택 할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 정부. 이제 아침에 되겠지만 여야 무슨 빅딜 해가지고 대화합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정책적으로 뭐 국가가 그 기업이나 아니면 섹터를 어떻게 막아주고 자시고 할 그게 없어요. 그걸 틀면은 주가 아마 200포인트는 그냥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장이 그렇게 휘둘리기 쉽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보다. 그걸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잘하면 또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월요일에 또 반도체가 또 내려가지 않으란 법이 없는 거고. 오케이. 딱지님이 LG생건 보면 됨. LG생건이 7% 올렸다가 오늘 5% 내렸으니까 반반 치킨이 맞는 것 같음. 볼링일러님께서 원래 반도체와 2차전지 롱숏 물량이 잡혀있는 게 좀 있지, 이렇게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2차전지가 오늘 급락했으니까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의 그런 의견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왜 2차전지 왜? 왜 그래? 궁금한 거 있는데 왜? 아유, 물어보세요. 이쪽 가요? 먼저 갔다 옵니다. 오케이. 자, 아까도 머스크가 그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는 거에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외신 기사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분이 채팅창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EV 텍스 크레딧 머스크 이렇게 구글 그 미국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는 거를 환영하는 이유는 delighted라고 했어요. 기뻐한다. 보조금 폐지를 기뻐한다. 보조금 폐지에서 타격을 데미지를 받는 게 테슬라보다는 다른 내연기관차나 전기차 기업들이 더 많이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승자독식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배터리가 빠질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테슬라가 승자독식을 한다. 혹은 이 전기차 시장이 뭐 테슬라가 좀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캐즘이고 나발이고 이게 파이가 축소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테슬라만 잘 나가면 테슬라가 전 세계 2차 전지 그 셀 수요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닌데요. BMW 있고 폭스바겐 있고. 그럼 걔네가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익스포즈 된 게 더 많을 텐데.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더 많이 팔려요? 그럼 테슬라는 더 많이 팔릴수록 자율주행의 완성도는 더 가속해서 높아지잖아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가지고 테슬라 차를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딴 전기차 아사모사하게 막 이상한 애들 많이 팔리는 것보다 테슬라가 승자독식 해가지고 그냥 자율주행차 쫙 끌어올리고 오히려 그 자율주행의 기술을 더 완벽하게 완성하는 게 더 근데 좋은 거 그렇다 아니에요? 하더라도 테슬라가 시장을 100% 다 가져간다 합시다. 그렇다고 시장 사이즈가 1000만 대 있던 게 3000만 대 되나요? 1000만 대가 3000만 대 될 것 같아요. 5년 내로. 그런 베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요. 그리고 1000만 대가 3000만 대가 되는 것도 웃기지만 그래 1000만 대가 한 2000만 대 된다 합시다. 그럼 테슬라가 다 가져가. 그러면 테슬라가 벤더를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데 벤더를 10개 다 가져갈까요? 벤더는 어차피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줄여줘야 된다니까. 그나마 LG 엔설의 그 익스포저 중에서 SDI하고 달리 다른 SK온과 달리 테슬라의 비중이 30% 있으니까 LG 엔설을 좋아했던 건데 오늘은 이제
그거 주는 것 자체 보조금을 안 준다 이렇게 나오니까 LG엔솔까지 다 빠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설사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벤더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들은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 BYD가 가져갈지 저기 그 LG엔솔을 가져갈지 누가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그 언서티티 있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테슬라가 다 가져가잖아요. 테슬라가 독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전기차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다 가져가면 테슬라가 단가를 어떻게 줄까요? 부품업체들한테. 까겠죠. 자기나 다 가져가는데.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커스터머도 많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1000만 개, 2000만 개 된다는 포캐스트도 그것도 너무 미래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포캐스트를 받아들이기는 주가는 너무 이르죠. 아니면 그거는 언서틴티가 또 있죠. 질문이 구리다라는 의견이 거의 압도적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보로님한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격을 받은 건 트럼프가 당선 취임식 하기도 전에 자기가 공약한 거, 그러니까 보조금 폐지, 관세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불확실성이 더 올라가서 이렇게 좀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관세 올린다는 거 쫙 해가지고 진짜 관세 올린다고 쳐요. 그럼 2차 전지 우리나라 국내 기업 2차 전지는 좋은 거 아니에요? 왜요? 왜냐면 CATL이랑 경쟁하는데 결국은 중국산 배터리도 더 엄격하게 못 쓰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금 머스크랑 같은 논리로 오케이 우리도 관세 올리지만 옆 동네가 관세를 더 올려. 그럼 쟤네 거 못 써. 그럼 우리도 관세가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파이가 더 커지는 거 더 많은 볼륨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요건 좀 괜찮았다. 솔직히 맞죠? 괜찮았잖아. 약간 반사이익을 좀 기대할 수 괜찮았잖아. 맞잖아. 그래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죠.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여기 그 리포트를 잘 쓴 게 있어요.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2차 전지 리포트에서 잘 쓴 게 있거든요. 네. 그 그래프를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잠깐 할 수 있으면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있잖아요. 그게 어차피 중국에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한정적이었다고. BYD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BYD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 전기차의 수요, 우리가 정확히 하시는 게 전기차가 어디서 생산되고 어디서 판매돼요? 대부분. 60%는 중국에서 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요, 전 세계 시장은 지금 10%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중국 업체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업체가 더 딴 데서 더 그냥 저가로 막 치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걔네가 저가 안 된다 해서 우리가 거기서 다 먹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딴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피 떠지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LFP라든지 그런 쪽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만치 않아요. 근본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감하는데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절대 안 쌉니다. 절대 안 싸다고. 절대 안 싸.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보여줄게요. SDI 그 실적이랑 시총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우리가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이 증권사 리포트인데 그래요. 저는 이 친구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안 동의하시는 거는 너만 믿어라고 할 말 없고. 네. 오, 저 그림도 막 있고 막. 방금 네,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2023년 1월 달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관련되는 주식이 거의 더블 올랐어요. 네. 작년 7월이요. 작년 150만 원 7월 어떤 이후로. 특별한 주식. 그리고 지금 이제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로 갔어. 그럼 다 온 거 아니냐? 근데 밸류에이션은 이때보다 더 올랐어요. 근데 지금 아웃룩은 더 안 좋죠. 내년에 그 저기 그 2차 전기차가 성장률이 올해보다 엄청 높게 30% 이렇게 성장할 것 같으세요?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이 올해가 한 20% 정도 남짓 성장하는 것 같은데 20% 남짓 전기차가 성장하는 것도 중국이 30% 성장해서 된 거지 미국이나 유럽 쪽은 그냥 찌그리 박살이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 2차 전지 수요의 핵심은 중국이고 미국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지만은 그 내년에 성장률이 올해보다 엄청나게 트지 않는데 밸류에이션은 거의 이 당시보다도 지금 수익이 안 나서 이 당시 밸류에이션이 PER 얼마 22배였으면 지금은 한 거의 40배 되고 있거든요. 네. 여러 업체가. 근데 우리가 싸지 않다고. 그나마 아까 테슬라 그래서 LG엔솔하고 뭐 LNF 이런 쪽을 얘기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그 포스코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 주식들이 어저께 그렇게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갈 주식이 없으니까 글로 간 거죠 어저께는. 근데 오늘은 하루아침에 덴터를 맞으니까 일단 다 토해내고 일단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글로벌에서 이 보세요. EV 출하량도 지금 이게 22%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기차 수출량 올해 22% 성장했는데 중국만 33%고 딴 데는 성장을 못했다고. 유럽, 미국은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60%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고객 얘기했는데 그 우리 천천히.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도 아까 LG 왜 빠졌냐? LG 엔솔의 가장 큰 고객은 폭스바겐. 뭐 테슬라도 비슷하지만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얘네가 잘 되면 이건 어떻게 돼? 폭스바겐하고 GM하고 기타는 일단 그죠? 단기적으로 또는 1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셔야 되고 SDI는 더 크게 영향을 받지. BMW하고 폭스바겐, 테슬라에 안 들어가니까. 그나마 SDI는 얼마 전에 리비안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보면 여기 테슬라는 어떻게 들어가? CATL이 테슬라가 가장 얘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이에요. 여기 CATL, BYD 테슬라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 실제 테슬라는 넘버원은 파나소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게 파나소닉, CATL, BYD랑 같이 하는 하나만 LG 엔솔인 거예요. 마치 LG 엔솔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뭐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요. 그걸 보셔야지. 근데 이제 LG 엔솔도 오늘 빠지기 전에 PER이 누구는 25배라 그러고 엄청 성장하니까 누구는 50배라 그러거든요. 내후년 올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싸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가 애널리스트들이 확 하고 못 올려요. 그냥 50만 원 정도에서 딱 대충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46만 원, 43만 원 갔잖아요. 다시 내려와서 38만 원. 지금은 여유가 생겼는데 좀 눈여겨보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따 보고 반도체 가니까 여기 묶어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오케이. 싸우는데 만약에 짧게만. 만약에 우리가 셀 업체가 딴 데랑 경쟁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가격 압력을 받잖아요. 테슬라 가격은 우리는 마진이 이렇게 낮아요. 여기 보세요. 6%, 3%, 2%. 저거 합해서 보조금 합해서. CATL은 15%거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너무 우리가 낮다. 항상 얘기할 때 반도체 우리가 앞서잖아요. 중국 들어와봤자 아이씨 개새끼는 죽여버리지. 우리 뭐 가격 한번 그러면 중국이 죽잖아요. 왜? 네. 마진 차가 있으니까. 마진 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인데 우리는 애써 이런 걸 다 무시했죠. 저 영업이익률은 AMPC가 포함된 영업이익률이에요? 포함됐죠. 그럼 더 심각하네. 다 마이너스죠. 아하. SDI만 빼놓고 SDI만 조금 덜 받았어. 그렇던 거죠. 그런 거기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그 우리가 네. 2차전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여전히 희망 섞인 얘기가 많았다는 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이 자료를 또 준비해 오셔가지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또 2차 전지로 배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무리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요거 배 아프다고? 그럴 것 같아. 속쓰릴 때. 그러지 않았어. 그래요? 이거 아니었어요? 네? 이건 줄 아니었어.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요. 속쓰리고.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반도체는 안 속쓰리고. 자, 2차 전지로 속쓰리신 분, 그리고 요거는 과식에도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로 배부르신 분, 두 분 다 타겟층이 됩니다. 야, 굉장하네.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령 위엔포스 G를 꼭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게 출시 2년 만에 600만 포가 판매된 제품인데요. 2년 만에 리뉴얼을 해서 와서 3프로랑 콜라보를 해서 여기서 최초로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제로 슈거로 나왔고요. 위 건강, 속쓰림하고 더부룩하고 위가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거에는 요 건기식 위엔포스 G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스페인 감초 출출물 요게 되게 뭐라 그래? 예민한 그거래요. 내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알더라고. 스페인 감초. 스페인 감초. 네. 그래서 이 스페인 감초를 다루는 제약사가 두 군데밖에 없대요. 근데 이제 보령이 그중 하나로 이렇게 위엔포스, 위가 안 좋으신 분,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하신 분들. 오늘 아침에도 먹고 방금도 먹고 왔거든요. 밥 먹고. 그래요? 네. 하루에 근데- 하나 아니에요? 그 너무 많이 먹어. 큰일 났네. 아니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네. 근데 제로 슈거잖아요. 약간 되게 달달해요. 달죠. 약간 달 거예요. 약간 달달한 맛, 달달한 맛이. 제로 슈가인데 제로 달달한 슈거라서 맛. 부담이 없더라고요. 오케이. 스페인 감초 추출물 플러스 비타민. 네. 제가 저번에 젤리 막 많이 먹었다가 얼굴색 바뀌었잖아요. 맞아. 조심하세요. 얼굴색 바뀌었어요. 그거 과식하면 안 돼. 이런 거 얼굴색 약 같은 거. 네. 저 얼굴색 완전 큰일 났네. 갔었거든요. 그 구미 먹다가 루테인 구미
근데 하루에 3개 이상 먹지 말라고 적혀 그때 있는데 열 몇 개 먹어가지고 지켜야겠다. 하루에 한 개씩. 그랬더니 얼굴이 누래져 누렁보노 됐어. 네, 누렁보노. 네. 아 그리고 그거 말씀해 주셔야죠. 네. 헬리코박터균. 헬리코박터균? 네, 아유, 그게 이제 헬리코박터균. 위나 이렇게 좀 안 좋게 만들어서 네. 좀 위에 속쓰림을 유발하는 병인데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항체가 나오진 않는데요. 와. 근데 이 스페인 감초가 그런 헬리코박터균이 나오는 걸 좀 일부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그리고 속쓰림이 좀 잦은 분들 그런 분들은 보령 위엠포스 G 저희가 고정 댓글로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그럼 반도체하고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댓글에 내가 너무 예의가 없대. 또 어떻게 내가 광고하다 말고 네 죄송합니다. 네 들어볼게요. 반도체 뭐죠? 아니 네네. 아니야. 네네. 아니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네네. 둘 다 갖고 계신 분은 두 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2번 드시면 한 번 됩니다. 먹어야죠. 하루에 한 번씩. 이거 봐 나한테 예의가 없대. 내가 그럼 진행자로 이거를 그냥 다 받아들여? 어떻게? 하루에 딱 적정 있잖아요. 적정. 하루에 한 개씩. 나도 힘들다고. 알겠습니다. 자, 최대한 예의 차려서 잘. 감사합니다. 그것도 저의 이제 성장과 진행 능력이겠죠. 깜냥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다 말았어? 링크 한 번 먹으라 한 번. 링크. 고정 댓글에 링크 있대요. 제발 사세요. 이거 빨리 팔려야 끝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 보령 위엠포스 G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도 다 못했죠? 거의 다 시간 끝났는데. 저 이제 특징주 특징주. 그냥 한마디 할까요? 한마디 합시다. 한마디. 특징주 그냥 쭉 보기만 하고. 특징주 보기만 네, 하고. 그럼 네. 뉴스는 스킵하죠. 보기만 뉴스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네,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또 목표 주가 변동성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다 들고 왔는데 보이시면 다 뭐 TP가 어떻게 됐다 나오잖아요. 진에어는 이제 합병 수혜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목표 주가가 12,000원에서 14,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뭐 일부 공급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뭐 휴니드 내용 있고, 그다음에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유지인데 여기서부터가 쭉쭉쭉 빠지죠. 롯데 웰푸드가 목표 주가 22만 원에서 15만 원.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현대해상이 4만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이수페타시스 무려 7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주가 얼마인데? 지금 주가 많이 내려왔죠. 저 정도면 아직도 거의 업사이드에서 매도- 바이일 거? 이수페타 네, 지금 바이긴 22,000, 합니다. 네. 22,400원. 와. 그러니까 저런 거 할 네. 때 좀 그런 게 보는 맞네, 보세요. 맞네. 저런 거 할 때는 어차피 사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그냥 네. 나 투자하기 바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진짜 목표 주가 44,000원이야? 주가가 22,000원일 때 리포트 내면서 근데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좀 공감이 되는 게 JRP가 쭉쭉쭉 떨어질 때 더 떨어질 거가 보이지만 네. 힘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서 저희 심정과 똑같지 않을까. 그래. 이해하네. 같은 입장에서 서니까. 이해하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그 고민스러운 거야. 고객이 여러 층이 있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나같이 그지 같은 사람은 그냥 다운그레이드를 하지. 근데 외국계 증권사는 저같이 그지 같은 새끼들이 많아서 그냥 다운그레이드 하지. 바이 50% 내치고 여전히 바이다 이런 거 하면은 외국 증권사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예의의 나라라서 애널리스트에 예의의 대해서 나라라서. 그런 거를 유도리 있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말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말도 안 돼. 22,000원인데 44,000원 바이 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예요? 아니면 이수 페타예요? 이수페타시스. 페타죠? 네. 페타 22,000원 맞습니다. 네. 이수 페타. 그리고 뭐 SK오션 플랜트랑 농심도 목표 주가 하향이 됐습니다. 각각 뭐 한 10%에서 20%씩 하향됐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쪽이 많이 박살났어요. STI도 34,000원에서 24,000원이니까 뭐 목표 주가는 반토막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주까지 이렇게 짚어봤고요.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보면서 슬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금요일 삼성전자 급등 2차 전지 하락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보노님의 AI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 짧고 굵습니다. 어질어질한 수급 동향. 어. 해리포터 목도리 막 이런 거 아닌가? 해리포터?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어도 뭐지 이거고 네. 아래에 있다 위로 올랐잖아요. 아래에 있을 때도 헷갈리는 거예요. 동감했어. 오늘 나도 이 그림하고 비슷해. 이거를 더 조금 더 아이디어를 첨언하자면
저 눈을 네. 약간 이렇게 안대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렸으면 더 리얼하지 않았어요? 아, 그 약간 생각. 블라인드 내가 롤러코스터. 어저께 했잖아. 블라인드 테스트 하듯이 했는데 그럼 더 어지럽지. 약간 아예 안대로 가리고 맞아. 타면 그러니까 올라가는지 눈을 뜨고 있으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앞을 아이고.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블라인드니까 아, 내려갈 모르지. 때도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이거 올라가는 건가 이러고. 이 정도 되면 IQ 133 정도. 더 스릴 있을 것 같아요. 133? 어, 좀만 더 137. 써주세요. 137 정도까지는. 에이. 140을 아직 못 봤어. 제가 예전에 그 멘사 테스트 하려고 공부했었어요. 맨사는 155 아니에요? 150인가 155. 155 맞는 것 같아요. 공부만 했어요. 갑자기 울어 보여.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가지고 오셨고요. 김장현 본부장님? 네, 아까 살짝 보신 것 같은데 네, 그겁니다. 네. 아까 무슨 그림 같은 거 있던데. 그림은 아니고 그렇지 이었습니다. 맞아요. 아까 저거. 터미네이터네 저거. 맞습니다. I'll be back. 누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둥 두둥. 아, 이게- 터미네이터 영화를 모르시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알아요? 이 영화? 저거 손가락만 알아요. 이거 아. 엄지로 가닿는. 그래 그거 알면 됐어요. 예. 얘가 가라앉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 이렇게 생각해. 삼성전자가 터미네이터에서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그래요? 그래서 I'll be back. 삼성전자 생각해서 한 건데. 어저께는 완전히 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I'll be back. 근데 I'll be back how soon that I don't know. 난 모르겠지만 I'll be back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까 잘 버텨보십시오. 긍정적인 의미로 갖고 오시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빠질 거 확실히 빠져. 내가 거기서 끄집어낼게 이런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머리까지 잡히지 않았잖아요. 이거 죽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는 거죠. 예, 돌아온대. AI 시대에 매우 적절한 그림이네요. 저것도 터미네이터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요. 근데 지구의 종말을 못 막죠. 못 먹죠. 그래서 벙커 밑으로 들어가죠. 벌써 시즌 3까지 얘기하셨네요. 다 얘기했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나는 존 코너를 구하러 온 거다 하면서 결국은 그렇죠. 터미네이터 돌아와가지고 굉장한 세계관이야 그거. 진짜. 엄청난 세계관이죠. 그거 참. 살짝 4까지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네. 4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터미네이터 3, 4. 그렇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롤러코스터, 삼성전자의 귀환 이런 걸로 그림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그동안 어제 4자 봤던 그 느낌을 오늘 또 그대로 느끼셨을 텐데 그렇죠. 다음 주에는 또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눈치와 그런 정보로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정일 본부장님 인사이트 한 8분 정도. 리포트만 소개시켜 주는 걸로 끝나거나 아까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네네. 설명 듣고 그거는 싶다는 분. 1분이면 돼요. 제가 지식이 없어갖고 그거부터 합시다. 오케이. SK 바이오팜. 흥국에서 흥국. SK 바이오팜 리포트를 얘네는 처음 썼더라고요. 오. 여기서는. 네. 사실 많이 나오는 리포트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 다 알고 있어. 뇌전증 치료제. 네. 이게 SK 바이오팜이 있고 몇 가지 있죠. 하여튼 SK 바이오팜인데 얘는 시가총액이 아마 지금 8조 얼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있는데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라는 게 있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한 1조 원 정도를 한 5년 뒤에 될 것 같은데 4, 5년 뒤에 1조 원의 시장 점유율 17%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면은 순이익이 한 3천억? 연간? 4천억 정도 될 수 있다고 본답니다. 그럼 3, 4천억이면은 이런 바이오 정도는 그렇죠. 30배 주죠. 그러니까 10조.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마다 10조니까 지금 8조 얼마고 주가가 아마 10만 원 뭐 간식 간다 왔다 갔다 했는데 업사이드가 꽤 안정적으로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제가 아주 쉽게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고 구체적으로는 이 엑스코프리가 소아 대상으로 적응증이 이게 적용되는 건데 확대하고 한중 이게 아시아 지역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추가로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리포트가 길지 않은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오거나이즈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케이. 아까 2차 전지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삼성증권의 이 리포트 연간 전망에
2차 전지 오늘 그 뉴스 나오기 전에 쓴 거죠. 네. 오늘 나왔기 전에 리포트 쓴 거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내년도 전망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수요 변화 이건 다 아시는 거고 유럽의 CO2 배출 규제 영향, 중국 자체가 공급 과잉 후유증 이런 거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만만치 않고 아주 장기적으로 진짜 2차 전지가 안정화되고 나면은 기술적인 이슈가 되면은 실리콘 응급제 대중화 관련된 나노 신소재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건데 목표 주가는 쓰지 않았어요. 그건 지금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 하고 뭐 리포트 했는데 바이가 하나밖에 없어. 어떤 게요? 삼성 SDI. SDI만 바이. 바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높다. 실적 수준이 다 높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한화. 다시 한번 저거 보여주세요. 저게 리포트 다 이름 드린 거예요? 같은 제목, 회사에서 나온 건 아니죠? 같은 회사. 같은 삼성증권에서 내년 전망을 길게 썼어요. 한 40페이지, 50페이지. 근데 저는 다 오케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LG엔솔 올겨울은 춥다. SDI 모멘텀 빌드업 구간. LG화학은 국내 양극재 업체 중 최고 수익성 유지. 그나마 이거 좋게 쓰긴 했는데 저는 동감은 안 합니다. 퓨처엠은 예상보다 더딜 손익 개선. 에코프로 BM은 가동률 개선이 쉽지 않은 환경. 다 안 좋은 얘기네. 그리고 사야겠네. 이제 IM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애널리스트가 좀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제목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가리면 아예 안 가려지는구나. 노심초사입니다. 네, 알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는 시간 문제.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폐지가 아니고 근데 축소는 된다. 그래서 전기차를 얼마까지 해야 되냐? 비중은 시간 문제. 그 다음에 EU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기차로 간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주 빠르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미중이 갈등이 격화되면은 중국이 딴 나라로 팔 건데 유럽 신흥국 아까 말씀드린 거 유럽이나 신흥국으로 중국이 확 가면은 국내 업체들의 고민은 더 세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네. 테슬라를 많이 잡는 업체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거에 디테일하게 나온 게 있고 이 친구는 원래 안 좋게 생각해요. 에코프로 BM을 네. 셀로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두 애널리스트 말고 전체적으로 그나마 좋아하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LG엔솔하고 LNF예요. 그건 테슬라 이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또 반대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다 아직.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리포트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오늘 슈퍼챗을 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카비님께서 2,000원 보내주시면서 요즘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짤, 미장, 땡땡, 수익으로 세금을 냄, 국장, 수익으로 원금을 냄. 세금을 내고 원금을 낸다는 국장과 미장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데니안 데니님은 2,000원 보내주시면서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쩌리쩡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고요.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올려주신 내용들 항상 감사하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홍길동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저 삼성 인사 네. 관련된 정보 삼성에서 그 정현호 이제 부회장 플레임 내기도 돼요? 플레임 이거 다 나왔는데 뭐 기사에 HH나 다 이미 다 나왔는데 중앙일보에서 그 찍어 건너서 이제 제가 전달받은 이야기를 듣자면 정현호 이제 사장이 30초 뒤에 공개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미국이 하는 거 뭐냐면 돈을 찍어내요. 돈을 찍어내는데 그 돈이 흩날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돈이 고이게 만들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시대의 아이템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AI 아이템이라는 게 지금 걸려있는 거죠. 그럼 이 아이템이 실제 허상이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건데 실제 그게 장악력과 돈벌이가 된다면 거기에 나도 배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패권 경쟁과 글로벌 경제의 맥을 짚는 김프로와 임형록 교수의 대담이 궁금하시다면 위스덤 칼리지 시즌2 슈퍼 얼리버드가 마감되기 전 지금 신청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들은 얘기로는 HH가 가고 SDI 쪽의 사람이 그 자리에 온다라는 그런 뭐 그래요? 썰이 있대요. 근데 썰입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해줬어. 어떤 거요? 그 기사 나왔다가 사라졌을 전에
사라지기 전에 받아가지고 말로 했었어. 그게 그거야. 그게 SDI 그거구나. 계신 분 2명이 오는데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재무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까 이게 만약 되면은 어떨까라 해서 저는 누가 물어보길래 sort of disappointing. 왜요? SDI 사람이 오면은 아니 재무통. 재무통이 또 온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죠. 사업부에서 쟁쟁한 사람도 있어요. 할 만한 그 사람이 추진도 다 하게 거기까지 TF 가서 다 하는 게 맞아. 그렇게 그 정도가 돼야지 과감하다 이거지. 맞아요. 엔지니어, 아니 테크니션 제가 하는 게 맞죠. 엔지니어 출신이라 해도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다 들면은 그거 재무 그 사업하는 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잖아요. 전공이 중요한 게 나이가 되면 다 알게 돼 있거든. 그러면 누구 맡기냐면 그 누구를 힘을 실어주냐 중요한데 뭐 거기서 가져오면 또 견제지 뭐. 라고 제가 안 좋은 눈으로 받아봐서 저는 sort of disappointment.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비는 자유에어님께서 정현호 거치는 위즈덤 칼리지에서 공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위즈덤 칼리지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드리는데 다른 거 지혜 내용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유쾌하고 너무 알찬 내용들 꽉 담겨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입이 닳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리버드가 곧 끝납니다. 얼리버드 혜택이 한 2-30만 원 정도의 혜택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정가는 지금 한 60만 원이 아니지. 한 80만 원 정도 됐는데 저희가 45만 원대로 와, 반값이네. 할인을 하고 있고 거기 안에 혜택 들어가는 거 슈퍼 얼리버드 혜택까지 다 합치면 20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 동안에 조금씩 이제 강의를 공개하는데 그것마다 이제 분위기가 좋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다 나가요. 약간 맛배기로 보여드리는데 뒤에 저희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사람이 아무도 안 듣고 강의만 듣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중간에 끼려니까 광고하고 광고 사이 강의를 껴. 강의도 2개 쪼개갖고 한 2번 나눠서 오케이. 7분 이래야지 사람들이 보시지. 우리가 마케팅 팀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 잘했는데. 참. 근데 전국 마케팅인데. 알겠습니다. 자, 마케팅 팀 우리 3프로 팀 여기 김정일 본부장님 모셔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보노님이 말씀하신 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 그리고 깜깜이 장세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주말이니까 편안하게 쉬시면서 산책도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편안하게 계시다가 월요일 날 전투 모드로 저희와 또 함께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